너네가 집에 가면 난 또 회의를 해야지. 뭘로 회의를 해야지? 야 뭐 어떤 거예요? 오늘 어떤 회의 하냐고? 너네 내신 내기 자료 만들어야지. 쌤 근데 그 내신 해가지고 소감 같은 쓴 거 있잖아요. 그거 아 마지막 그 기프티콘 네. 얘기해볼게. 네.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러게 얘기해볼게. 자 해봅시다. 하고 집에 가자. 자 우리 1교시에 여기 끝난 거야. 여기 끝났어. 이제 그래프 개형이랑 해외범위가 시간이 없으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그래서 그래프 개형으로 좀 가볼 건데 여러분들 그래도 그래프 개형이 좀 자유로우니까 체크를 좀 하면 이런 거죠. 일단 흐름을 잡아야지. 쉬운 것부터 간단하게. 우리 잠깐 중간고사 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대로 돌아가서 내가 맨날 예시 드는 거. 여러분들 이건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해서 0을 만드는 그 찾기, 그지? 그 이거를 함수의 세계 2차 함수로 넘어가면 요렇게, 그지? 그러면 이 함수랑 이 함수가 만나는 교점에 x좌표가, 즉 교점에 이거는 교점의 x좌표가 이놈의 근이 되겠지. 그치? 그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은 이거를 뭐 하자는 거야? 식을 등식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지. 요러고 아니면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라는 식을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평소처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라는 근을 찾아두고 나서 이제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하겠죠.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될 거고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거에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해는 역시 x값들이잖아, 그쵸? 그럼 x값들이니까 x가 1 이하이거나 또는 x가 5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 여기선 x가 1 이상이거나 5 이하입니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겠지, 그치? 여기까지 당연하잖아,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뭘 해? 일반화 시켜야지. ax 제곱 더하기 그러면 bx 더하기 c를 가지고 이렇게 일반화를 좀 시켜봅시다. 이 놈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고 알파가 베타보다 클 때고 베타가 더 크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클 때를 가정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네. 또 그쵸? 그러니까 근이 어떻게 돼? x가 이거는 알파보다 작거나 크고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베타 이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는 그림 그려서 풀어야 되나요? 그죠?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풀 때로 가는 거야 이제는. 즉 최고차 계수가 양수야. 근데 그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벌려진다고. 그렇죠? 근데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데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 범위가 모아진다고. 요거에 자연스럽게 반응이 돼야 돼. 그치? 이제는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에서 판별식을 쓰면 그 결과물이 또 2차 부등식이 나올 거니까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이건 어때? 같은 상황인데 이걸 풀었더니 이게 나오네. A분 이게 돼야 돼. 일단 이게 돼야 돼. 즉 개형 추측이 돼야 된다는 거야. 조건을 보고 근을 보고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는 얘의 뭐야? 근이지. 그게 되면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는 어떻게 나와? 잘릴 뻔했다. 그러니까 이거래. 그럼 이거 식 어떻게 세워?
a의 마이너스 1이랑 x 마이너스 2인데 단 a가 부호가 뭐야? 음수. 이게 돼야 돼. 핵심은 이거야. 오늘의 목표는 여기까지 흘러가는 거야. 이 흐름이 돼. 저기서 시작해서 함수 들렸다가 부등식 들렸다가 일반화시키고 개형 추측하고 식까지 세울 수 있게. 이 흐름이 돼야 돼. 괜찮아요. 정리돼요. 오늘은 계속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겁니다. 그럼 이 얘기가 거기 46쪽이야. 엄청 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얘기 한 겁니다. 이 얘기.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여기가 중요하죠. 뭐 빈칸 엄청 많지. 다 채울 건 아니고 몇 개 채우면 혼자서 채울 수 있습니다. 47번의 첫 번째 유형. 47번의 첫 번째 유형. 최고차 계수 미지수. 이게 핵심이 아까 했던 거야. 2차 부등식 꼴이지만 최고차 계수가 미지수면 문제에서 자, 첫 번째 예시 봐봐. 위의 예시와 밑의 예시의 차이가 뭐야? 위의 예시는 무슨 그냥 부등식. 근데 밑의 예시는 뭐다? 2차 부등식.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부등식이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래.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뭐랑 뭘로 나눈다고? a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눈다고? a가 0이야. 그러면 bx 더하기 c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근데 지금 그냥 부등식이다. 1차 부등식이라는 말도 없다. 그럼 또 b가 뭐면 돼? 그렇지. 여기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b가 0이고 c가 0보다 클 때야. 즉 a가 0이고 b도 0이고 c가 0보다 크면 이 부등식은 성립해. 로 가는 거지. 괜찮아? 미지수는 끝까지 얘들아 끝까지 잘 확인해야 돼. 그럼 a가 0이 아니면 2차 부등식이라는 거잖아. 이 상황이 이 상황이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 상황은 어차피 2차 부등식에 해당하겠네. 그러면 어떠한 2차 부등식이 있는데 다 0보다 크대. 어때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도 있는데 그거 전에 그렇지 이게 먼저지. 즉 머릿속에 바로 그림이 떠올라야 돼. 이거 x축이잖아. 즉 x축보다 요 2차 함수가 다 크니까 위에만 존재해야 돼. 그럼 무조건 이렇게 그려줘야겠네 라는 이게 이미지로 바로 떠올라야 되겠지.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계속 뭐랑 뭘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최고차 계수와 판별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가 A는 0, B는 0, C가 0보다 크다랑 D가 0보다 작고 A가 0보다 크다가 첫 번째 예시의 답. 두 번째 예시는 이것만 답인 큰 차이가 있죠. 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두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뭐래? 두 번째 유형에서 암기하지 말래. 계속 그려서 판단하래. 매번 그려서 판단하래. 근데 어쩔 수 없어. 암기 절대 못해. 매번 그려서 판단해야 돼. 그럼 첫 번째 예시가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하는 거냐? 첫 번째 예시 뭐래 얘들아? 해가 없을 때인데 그때 어떻게 풀으래? 그치? 부등호방이 어떻게 하라고? 그치. 여기서 말하는 반대는 뭐냐면 정말 정반대가 아니라 여사건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빼고 전부다. 빼고 전부 다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지. 동그라미 1번 여러분들한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커요 라는 2차 부등식이 있는 거야. 2차 부등식이야. 이거 지금 전제 조건이 a가 0이 아닐 때야. 이게 해가 없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어의 특성상 부정형은 힘들다고 발상이 부정이 좀 힘들어. 해가 없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은 그거대로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물론 어렵진 않아. 근데 자꾸 종종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면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도 없다지. 그럼 다 어디 있다는 거야? 아래에만 있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림을 어떻게 한다고 방금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어? 해가 위에 그러면 없어야 된다며. 그래서 어디에 존재해?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다 밑에 존재해요 라고 했지. 그러니까 아예 시작부터 그렇게 가자고. 즉 식을 이렇게 바꾸라고. 크다의 반대. 즉 크다 빼고 전부 다 뭐야? 작거나 같다. 얘 해가 없다에 빼고 전부 다 뭐야? 모든 실수 아니야?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바꿔서 풀면 정답이야. 그냥 해가 없으면 해가 실수 전체인 상황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자는 게 이 발상이야. 그니까 그러면 x축보다 작거나 같다에 다 있네? 라고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쉽단 말이야. 그래서 a가 0보다 작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최고차 개수와 판별식으로 해석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밑에 예시, 그다음에 이제 요 예시는 이렇게 좀 확인을 하고, 밑에 예시입니다. 해가 1개, 2차 부등식의 해가 1개, 즉 유일한 거야. 여기다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판별식이 0입니다 라고 써놓으면 됩니다. 무조건 판별식이 0입니다. 이런 거지. 동그라미 1번 보면 2차 부등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 이상일 때에 대한 얘기. 그럼 a가 0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어떤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거나 같은 게, 즉 여기 위에 있거나 이 x축 위에 있거나 여기 위에 있는 게 단 하나. 그럼 그림이 다 어디 있어야 돼?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접해야 같을 때 딱 한 가지만 정답이 되는 거지, 그치?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위로 볼록한데 완전 제곱식으로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d는 0이잖아. 다만 d는 0인데 플러스 항상 습관처럼 뭐? 최고차 개수가 따라다녀야죠. 이렇게. 최고차 개수가 따라다녀야죠.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프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 밑에 유형, 이제 그 밑에 유형 치환. 여러분들 f의 x가 0보다 작을 때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아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때 f 2x-3의 0보다 크다의 해가 뭐니? 라고 찾네요. 그렇죠? 이거 중간고사 때 했던 거랑 비슷한데.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이런 거 하지 않았어? fx는 0이다의 해가 x가 마이너스 2하고 4면 f에 2x 빼기 3은 0의 해가 이거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 내가 항상 같은 f야. 그러면 같은 f니까 0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들은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요 2x-3 자체가 그냥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2 또는 4가 되면 돼 라고 해서 이게 되는 스몰 x 값이 해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얘도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다만 이것만 해주면 돼. 괜히 헷갈리니까. 자, 이건 f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온대. 근데 문제는 f 머시기가 0보다 어떨 때? 클 때라고 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지. 그치? 그럼 이것만 해줘. 그럼 fx가 0보다 클 때는 뭔데? 해가 x가 x보다 작거나 4보다 크거나로 해가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면 2x-3이 0보다 크다래. 그러면 원래 x들이 이 범위면 0보다 크다며. 그치?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f니까 얘네들이 다
어떠면 그냥 얘네들이 똑같이 2x-3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4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니야? 같은 f니까. 그치? 같은 f잖아. 자, 이 f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4보다 크면 0보다 큰 아이들을 뱉어내. 그러면 똑같은 f니까 이 2x-3도 똑같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4보다 크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 풀면 정답.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근데 전 이게 겁나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만약에 이렇게만 가는 게 너무 헷갈리면 한 가지 단계를 추가하면 돼. 그냥 2x-3을 t로 치환하는 단계만 여러분들이 거치시면 됩니다. 이런 거지. 만약에 이걸 거친다라고 하면 이거야. f의 t가 0보다 클 때의 해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아까 fx가 0보다 클 때가 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4보다 클 때라며.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t 역시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t가 4보다 클 때겠죠. 근데 이때 우리는 뭐를 t라 얘기했으니까 2x 빼기 3을 t라 얘기했으니까 결국에 어쨌든 식의 목적지는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헷갈리면 치환이라는 과정을 추가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49쪽.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이 유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그거야. 여러분들한테 식으로 풀래, 그래프로 풀래를 고민하게 한다는 거지. 문제가 예시 첫 번째 문제 식으로 풀어, 그림으로 풀어. 그렇지. 예시 두 번째 문제는 식으로 풀어, 그림으로 풀어. 식으로 풀어야지. 그러니까 식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야. 예시 두 번째 그림을 어떻게 풀어? 마이너스 7을 어디다가 그릴 수는 있는데 그때 교점 알아볼래. 단순히 그림만 보고 바로 모르잖아. 식 세워야지. fx식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판단을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거야. 문제를 보고 식을 세울 필요가 있나? 아니면 식 세울 필요 없고 그냥 그래프로만 풀면 되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해보라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유념은 판별식은 우리 중간고사에서 내가 얘기했는데 어떨 때만 활용할 수 있다고. 판별식은 실수? 전체일 때만. 범위가 제한되면 못 풀어. 판별식으로. 거기서 81번이나 써놔. 그 유념에다가 81번이나 써놓으세요. 맨 마지막 49쪽 맨 마지막 유념에 81번이나 써놓고 바로 81번 가봐. 한번. 그러면 풀어봐. 판별식이라는 아이를 쓰는 상황과 쓰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정의역의 범위를 어떻게 하래? 자, 정의역의 범위를 제한했지. 실수 전체 아니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 못 쓰니까. 그래야죠. 그래야죠. 그리고 문제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어쨌든 이 범위에서 무조건 이 범위의 x값들이 이 식에 들어가면 무조건 0보다 작은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림을 그릴 때 x축보다 작은 부분은 무조건 있을 거야 라고 그냥 그려놓고 이제 4랑 5를 표시해야지. 4랑 5를 표시해야지. 그치? 근데 대칭축이 뭐니까?
4랑 5는 어디 있어? 그렇지, 여기랑 여기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있겠지. 근데 핵심은 얘네가 어딜 넘어가면 안 돼. 여기 교점 알파라 해보자. 알파를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넘어가면 들어갔을 때 양수가 되잖아, 그렇지? 넘어가면 안 돼. 여기까지 해석이 됐어.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은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그림으로는 알겠어. 아, 4하고 5가 여기 교점보다는 넘어가면 안 돼. 크면 안 돼. 그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 그렇지. 그러니까 내 말은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 알파를 직접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5라는 아이가 그럼 이 함수에 들어가면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저기도 등호가 붙어 있고 5가 여기에 교점에 딱 위치해 있어도 맞는 말이긴 하네. 그래서 어떻게 푼다고? 이 상황을 그림으로 보고 식으로 풀면 x는 5를 대입했을 때 25 빼기 20 빼기 3k 더하기 4가 여전히 0 이하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k가 3 이상입니다 라고 풀리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체크할 거 하나가 있어. 74번 문제. 이게 아까 했던 그래프로 풀래, 식을 구할래 라는 게 74번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한번 고민해 보실래요? 74번. 뭐야? 식의 의미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식의 의미가 뭐죠? 어떻게 하면 나와? 빼면 나오지. 둘이 연립하면 나와. 그럼 나는 2차 함수를 f라고 좀 이름 붙이고 요 1차 함수를 g라고 좀 이름 붙여볼까? 그럼 이 식은 뭐야? 그렇지. 얘가 0 이하지. 근데 문제에서 f 빼기 g라는 함수를 줬어? 아니면 각각 따로 그림을 줬어? 따로 줬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한 단계 더 나가서 f보다? 그렇지.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그러니까 1차 함수가 더 위에 있는 게 언제니? 라고 하니까 여기지. 근데 등호가 그리고 붙어 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 이상 2 이하다가 정답. 그러니까 그냥 그림 보고 끝. 그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웬만한 거는 할 수 있을 테니까 85번을 한번 건드려 볼까요? 상황에 맞는 그림을 그려봐. 함수 2차 함수 그려보세요. 꼭지점에 x좌표까지. 이렇게 그렸어? 위로 블록하고 x축과 접하고 있는 순간에 x좌표가 2다라고까지 그렸어? 네.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찾았네. 이 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이 식이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사실 이거 구할 필요도 없어. 이건 그냥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구해서 풀면 되는 거고. 이 문제는 자 기억 A가 0보다 작대. 그쵸? 니은 판별식이 0이래. 당연하고. 디귿은 근데 뭐야? X에 뭐 대입한 거야? X에 1 대입했으니까 당연히 2 빼고 나머지 다 음수인데 음수겠죠? 그래서 당연히 X가 1일 때 0보다 작겠죠? 그래서 길이 다 참. 5번에 기억 니은 하고 10표밖에 있지 않아? 10표만 남아있지 않아? 디귿이겠죠? 쏘리 오타민나.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91번 가자. 이제 이거 가는 겁니다. 요거 했고 이제 연립 가는 겁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파트입니다. 연립 부등식. 단순히 근 두 개, 그러니까 범위 두 개 찾아서 공통부분 찾는다를 넘어서서 조건을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의 골치가 아픈 데가 어디야? 얘지 얘. 이게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다 케이스 분류 해야 돼. 모의고사 문제의 기본이야. 미지수가 겁나 껴있고 자꾸 케이스 분류를 시키고 관계를 볼 거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식 마이너스 1보단 크고 A보단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왜냐면 양수 문제에서 맨 끝에 양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하니까 첫 번째 식은 일단 무조건 이렇게 나와. 그러면 밑에 식 보니까 일단 마이너스 5가 그 범위의 한쪽이 될 건 확실한데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A다 보니 얘도 음수, 얘도 확실히 음수. 그러면 A랑 5의 대성을 막 비교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상황이 두 개네. 마이너스 5가 여기다 치고 하나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이면 뭐가 돼요? 여러분들 눈에 띄는 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해봐. 그럼 마이너스가 어디를 넘어가면 안 돼? 그치? 해가 없어 얘들아. 해가 없어. 해가 없다는 건 공통부분이 없잖아. 지금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야 확실히. 그랬을 때 마이너스 A가 계속 커지다가 마이너스 1이랑 딱 같을 때까지만 가능한 거 아니야? 둘 다 빈칸 뚫려 있으니까. 그니까 그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보다 일단 작아야 되네. 그리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보다 왼쪽에 있어. 이건 볼 필요가 있어? 없지. 왜냐면 다 해가 없잖아. 무조건 해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정답이야. 이거 1보다 크기만 하면. 끝이지. 별거 없지.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번에 이제 그래 모의고사 문제로 가보자. 유형 기출문제 적용하기에 17번부터 해볼까?
가지로 나눠서 풀었나요? 네.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먼저 해봐라고 했던 건 방금 했던 거랑 조금 비슷하지. 그러니까 기본이야 기본.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무려 모의고사 14번쯤에 나오는 무난한 거죠.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가 기본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인수분해해서 O랑 N이 구간의 핵심인 걸 알아. 근데 도대체 누가 큰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개수가 3개가 되니까 이거는 5, 4, 3이지. 그러니까 N이 3일 때만 가능하지. 왜냐면 원래는 범위로 얘기해야 되지만 어차피 자연수 N이라. 그치? 이건 굳이 범위로 얘기할 필요 없죠. 그러면 여기는 5, 6, 7이 돼야겠지. 그러니까 N이 7이 되겠죠. 3, 7, 10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한번 19번 풀어보실래요?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 결국엔 이런 문제들을 지금 1회독 할 때 빨리빨리 해놔야 됩니다. 가조건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줬습니다. 가조건을 해석했을 때 그림이 이거거든. 그림은 이거야. 그림. 근데 이걸 이제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은 이 그림을 참고하면 되는 거고 원래 해석하면 의도가 뭐야? 그냥 결국엔 px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는 새로운 요렇게 생긴 새로운 2차 다항식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새로운 2차 다항식이 있는 거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해가 범위가 0 이상 1 이하다라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2차 다항식은 최고차 계수를 A라 가정했을 때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왜냐면 양수였으면 벌려져야 되는데 모아졌잖아. 그러니까 음수네. 이게 아까 연습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 최고차 계수의 부호만 따지고 0과 1이 우리가 만든 새로운 밑줄 친 식의 근 아니야? 근? 그치? 그러니까 이 식 보고 따라서 px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는 식은 a의 x의 x 마이너스 1인데 단 a가 음수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중근만 갔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선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뭐야? 나 조건에서 원하는 건 뭐야? 역시 마찬가지로 뭐지? px 더하기 3x 더하기 2는 0이라는 식을 만들어서 요 px 더하기 3x 더하기 2라는 새로운 2차 다항식이 있는데 얘가 중근을 갖는다라고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거를 우리는 그냥 d는 0이지 라고 새로운 2차 다항식의 d가 0입니다 라고 풀겠죠. 그렇죠?
그러면 px를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겠지. 뭐 어차피 여기서 문제를 풀 거니까 굳이 2x 더하기 3을 다 넘기고 다시 거기다 3x 더하기를 안 해도 되고 그냥 맞춰. px 더하기 2x 더하기 3이 얘라며. 그럼 2x 더하기 3이 3x 더하기 2가 돼야 되니까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ax의 x-1에다가 얘가 되려면 더하기 x 빼기 1 0이라는 식의 판별식이 0이다라고 문제 풀면 그냥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실제로 뒤는경을 해보시면 a가 마이너스 1이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 계산을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px식을 그러면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상을 위주로 건드려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21번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식구만 정리해보시고 대신 친구들은 21번은 사실 30초 컷인데 해보지 뭐. 자, 21번 별표 쳐놓고 이번 내신 기출에 거의 무조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안 나오면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거의 무조건 내는 문제 중에 하나. 아까 치환형이랑 달라. 그러니까 비슷한데 달라. 뭐냐면 아까 치환형은 여러분들한테 뭐 구하라 했어? 아까 유형할 때 했던 건 이 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이 식의 해를 구해보세요라고 했지. 이거에 fx의 해를 주고 이 식의 해를 구해보라 했잖아. 걔랑은 달라. 조건이 어때? 이거의 해를 알려주지 않았어?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 거꾸로 가는 거야. 잘 생각해봐. 그래서 이걸 붙인 거야. 봐봐. 이 상황이 이 상황이다. 잘 봐봐. f 지금 그림에서 마이너스 1하고 2가 근이라며. 이 식의 근이 마이너스 1하고 2야. 여러분들이 이 식의 근을 찾고 싶어. 그러면 얘가 뭐일 때 찾는 거라고? 이 식 자체가? 2분의 x 더하기 k가 뭐일 때 찾는 거야? 마이너스 1 또는 2일 때를 찾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풀었더니 나오는 스몰 x가 뭐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이거 거꾸로 가봐. 그럼 마이너스 3이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정답 끝. 이렇게 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문제 풀 때 fx는 0을 만족하는 x가 마이너스 1 또는 2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거 줄 테니까 f2분의 x 더하기 k는 0을 만족하는 해를 구해봐 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 자체가 이거일 때를 구할 거잖아. 그치? 그걸 만족하는 스몰 x가 해야 라고 얘기할 거잖아. 그쵸? 그치? 이걸 거꾸로 가라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야? 얘네가 여기에 들어가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끝. 정답.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해서 정답. 끝. 그럼 끝. 근데 이럴 수 있지. 근데 마이너스 3이 들어갔을 때 2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잘 봐봐. 그거는 현재 이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fx가 0 이하다를 풀면 나오는 게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다지. 그치? 그리고 fx 최고차 계수 양수잖아. 그쵸? 그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이차 함수에다가 2분의 x 더하기 k를 대입해서 계산을 한들 최고차 계수가 바뀌나? 안 바뀌지? 안 바뀌어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숫자가 막 위치가 바뀌어요? 아니죠. 그니까 얘가 들어가면 얘가 나오고 얘가 들어가면 얘가 나오죠. 끝. 그러니까 이게 내가 30초 풀이라고 하는 거야. 즉 이건 어떨 때 쓰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이거 안 줄 거야. 대신에 이걸 줄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내는 요것만 준다고. 요것만. 요걸 준다고. 근데 K가 아니라 숫자 줄 거야. 그러니까 2분의 X 더하기 1 막 이런 걸 준다고. 그리고 그거의 해가 얘래. 그럼 여러분들은 대입해서 뭘 찾아? 이거의 해를 찾아서 식을 세워서 푸는 거야. 문제를. 그걸 거꾸로 하는 거지. 그게 나오거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오늘의 아이고 역시 모의고사의 팁 너무 못 풀 줄 알았어. 시간 때문에. 22번 하나 풀고 오늘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그림이 그려지나요? 내가 칠판에 그린 그림이 그려지나요? 축이 똑같대 얘들아. 이차함수가 축이라는 건 대칭축인데 그러면은 같은 축을 공유하면 저 축이 똑같이 정반대인데 2분의 1과 2가 의미하는 게 뭐야? 기울어진 정도인데 2분의 1이면 엄청 느리게 증가하고 있는 거고 최고차 개수가 2분의 1이면 최고차 개수가 이미 엄청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지. 둘이 비교만 하면. 그니까 얘가 이렇게 F가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자 그러면 일단 보자마자 P가 뭐야? 만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1이랑 5란 건 괜찮아? 그래 보자마자 대칭축은 얘랑 얘 정가운데일 거 아니야. 2지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서 문제에서 P는 찾았어. 그리고 뒤에서 요구하는 식이 뭐야? F2 빼기 G 아니야? 그럼 이거 해석이 어떻게 돼? 여러분들한테 fx도 구하고 gx도 구해서 각각 2대입해서 빼라는 거야? 아니면 fx 빼기 gx라는 식 한 번에 세우라는 거야? 한 번에 세워야지. 요거는 뭐 하는 거야? fx 빼기 gx라는 식을 한 번에 세우라고 하는데 최고차 개수는 그럼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함수를 뺐을 때 나오는 건 뭐다? 교점에 x제곱이 나온다. 그치? 그니까 끝. 그래서 2 대입하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f2 빼기 g는 계산하면 2분의 27. 그래서 곱하니까 정답은 27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접근. 숙제는 단톡에 공지해 드릴게요.